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어를 빼면 어떠한 교류도 어렵고 고립되는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영어를 다루는 국가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영어에 대한 교육열이 엄청납니다. 한편 영어 공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편하겠다. 영어만 하면 전 세계적으로 모두 소통할 수 있으니까.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로 되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당장에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수준으로 전 세계에 널리 퍼진 단어들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 대중음악과 K-드라마를 선두로 한류 열풍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연스레 한글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아이돌이 해외에서 공연을 하면 외국 팬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완창하며 따라 부르거나 한국 드라마의 명대사들을 줄줄 외우는 등의 것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서 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뜻을 지닌 단어들이 외국에서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빠, 언니, 형, 누나처럼 나이에 따른 위아래가 존재하는 한국의 문화적 언어인 호칭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불려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찬이라는 단어도 한국 식문화에만 있는 문화로서 가지수가 많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뜻하지만 이것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이죠. 양식에서 사이드 디시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미묘하게 반찬과는 뜻이 다릅니다. 그 외에도 애교, 먹방, 꼰대 등의 재밌는 단어들도 외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대로 쓰이는 한글이라고 하네요. 최근 아이돌이나 K-드라마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K-방역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서 그런 영향을 느낄 수 있네요. 외국인의 입에서 꼰대라는 말이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굉장히 신선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한류라고 하면 연예인들이나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관련 있는 일반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문화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나라의 한글이 널리 퍼지고 그 속에서 한글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 일반 사람들에게도 더 체감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10월 9일 한글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조어나 우스꽝스럽게 한글을 바꾸어 쓰는 단어들이 있지만 본래 고유의 한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자랑스러운 한글의 의미도 보존하고 조금 더 건강한 우리 문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세종어학당에 등록했어. 아마 다들 비슷하겠지만 BTS에 빠지면서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기도 했지만 RM이 영어를 잘하긴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한국어 의미 그대로 전달받으면서 이해하고 싶어졌어. 이제 한국어를 배운 지 4달 정도 돼가는데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한 목적으로 다니더라고. 한국 부모를 둔 친구 말고는 대부분이 한국 콘텐츠를 보거나 아이돌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 아예 처음 배울 때는 어려웠지만 한 글자마다 발음이 정해져 있어서 받침이 여러 개 있는 것 말고는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다. 이제 의미 파악하는 속도만 빨라지면 금방 BTS의 인터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글을 배우게 된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파리에 있는 대학교에도 한국어 강좌들이 개설되고 있다. 특히 올해 BTS와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유명해지고 있어서 친한 친구들 중에도 수업을 신청한 애들이 있어. K-팝의 인기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가사를 이해하려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 말고는 배울 방법이 없었는데 시카고에도 한국어 모임들이 생겨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해.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면 한국에도 놀러가고 언어도 빨리 배울 수 있을 거야. 모든 남자들이 BTS처럼 멋있지는 않겠지만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본 회화만 배우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 나보다 엄마가 더 좋아해. 집에서 자전거를 탈 때마다 K-팝을 틀어달라고 하시는데 뜻도 모르는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엄마 근데 그 노래는 헤어진 연인을 원망하는 노래였어. 솔직히 배워보면 쓰고 읽는 것은 엄청나게 쉬워. 원리만 이해하면 뭐든지 읽고 쓸 수 있어. 그런데 말하기는 역시 정말 어려워.
존중하는 표현과 유의어가 많아서 처음에는 뜻을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언어는 주변에 원어민들이 많아서 배우기 쉬운데 한국어는 교재랑 선생님만으로 해결해야 한다. 기초과정을 수료하면 내년쯤에는 서울과 부산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수업에 등록하는 사람들의 90%가 여자 학생들이야. 남자애들은 K-팝을 좋아하지도 않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오빠만 봐도 BTS를 보고 질투하는 것 같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이야.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언어라고 한다. 과거 한국의 왕이 만들었다는데 인간이 직접 언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이 가능한 거야?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를 보면 잘생기고 젠틀한 남자들이 넘쳐난다. 한국으로 가면 그 중에 한 명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세종어학당 중급 수업까지만 이수하고 비행기표를 구매할 예정이야. 10년 전만 해도 일본어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한국의 인기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이 과거보다 이미지가 많이 세련되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긴 듯. 나는 트럼프가 자꾸 얘기하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아들이 삼성이 한국 브랜드라고 말해줘서 가깝게 느껴졌어. 우리 집에만 4개가 넘는 삼성 제품들이 있고 디자인과 기능들이 훌륭해. 한국인들은 아시아에서 키가 가장 크고 스타일이 가장 멋있어. 3년 전에 한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정말로 도시 안의 모든 젊은 사람들이 완벽한 스타일링을 하고 돌아다닌다. 스페인의 남자들에게는 기대도 안 되는 장면이지. 꼭 한번 여행 가보기를 추천해. 옆집에 사는 동생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프랑스어와 차이가 커서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데 여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국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보면 요즘에 한국어가 핫한 것은 분명해. 나도 배워보고 싶은데 공부를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그냥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을 선택할게. 주변에 한국으로 여행 다녀온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 다들 깨끗하고 편리하다고 하는데 영어만 사용하면 도움받기가 쉽지는 않은가 봐. 한 달 정도만 한국어를 배워도 가서 길은 찾을 수 있겠지? 우리 학교에도 K-팝에 미쳐서 하루 종일 영상만 찾아보는 친구들이 있어. 춤을 따라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데 실력이 형편없어. 친구들만 보다가 BTS 무대를 보고 너무 달라서 충격받았다. 코로나 때문에 예매해둔 비행기 티켓을 취소했다. 한국의 친한 친구 집에서 2달간 홈스테이 예정이었는데 너무 속상해. 내년에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한국어 최고 등급을 목표로 공부하겠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